자, 이제 저번 시간까지해서 손해보험 총론까지 해드렸고, 그쪽에 있는데, 이제 손해보험 강론 중에서, 손해보험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은, 화재보험이 있고, 운송보험이 있고,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 화재보험만 하면 돼요, 화재보험. 시험에 요것만 나와요. 손해평가다 시험에는 화재보험만 나오니까 손해보험 강론 중에서는 화재보험만 하시면 돼요. 화재보험. 그리고 앞에 보험 일반적인 거 총칙 다 하고 손해보험 통칙 총론 통칙 부분은 하시고, 그다음에 손해보험 강론 중에서는 손해보험 중에서 화재보험만 하면 돼요. 농작물 재해면 화재는 보장해 주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만 시험에 나오니까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683조 화재보험의 책임.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험사고로서 화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어야 하고, 화력에 의한 연소작용이 있어야 한다. 발효나 발효 등에 의한 손해는 화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독립하여 연소한다는 것은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연발화 있잖아요. 자연발화가 돼가지고, 이게 됐어요. 이렇게 자연발화가 돼갖고, 이 건물 전체가 화재로 탔어요. 건물 전체가 화재로 타버렸으면 이때는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건물이 있는데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에서 이 자연발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렇게 불이 났어요. 자연발화가 일어나가지고, 요것만 부서졌으면은, 보일러실만 이렇게 타고 끝났으면 이건 보상을 안 해요. 근데 여기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옮겨버렸으면 그때는 다 보상을 다 하거든요.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보험의 목적은 동산이나 움직이는 거예요. 동산이나 부동산을 포함하여 교량, 인목, 산림 등 화력의 연소작용에 의해서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이면 되는 거예요. 불에 탈 수 있는 것이면은 전부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거거든. 하나하나로 개별적에서 기계, 가구, 의류 등 집합적인 것은 불문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를 가입하든가 전부 다 몰아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든가,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고, 미등기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 중에 있는 건물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교량, 인목, 산림 이런 것들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불에 탈 수 있는 것이면 전부 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개별적인 것이든 간에 집합적인 거든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미등기 건물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중인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나 유가증권 또는 기준품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화나 유가증권 이렇게 기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화재보험 증권에 기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쭉 있는데, 반드시 화재보험 증권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화나 유가증권이나 기준품 같은 것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화재보험 증권에 이걸 딱 기재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래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잔존물 제거비용이라고 그래요. 잔존물 제거 비용도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쪽에 건물 수리비에 포함해가지고 이것도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할 보험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 있잖아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요거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줘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줘요. 한도.
요거. 그러니까 잔존물 제거비는 그 건물 수리비 있잖아요. 이 보험금에 포함시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방지 비용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손해방지 비용.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초과해도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보험금 줘요. 이건 지급을 해요. 근데 여기 잔존물 제거 비용 있잖아요. 요거는 보험가입 금액 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 합친 거 있잖아요. 요거는 보험가입 금액이 이내야 돼요. 이내. 그리고 손해보험에는 이연 보편의 원칙이 적용돼요. 이연 보편. 이연 보편의 원칙이 뭐냐면 비담보 위험으로 해요. 인하여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파생적으로 발생하면 비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는 원칙. 이게 갖다가 이연 보편의 원칙이에요.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을 고려할 필요 없이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연 보편 원칙이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요렇게 자연발화 같은 거, 요런 것들은 이 보일러가 이렇게 자연발화를 약간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은 이 보일러만 이렇게 자연발화를 불이 타버렸으면 이건 보상을 안 하는데 이 보일러에서 자연발화를 하고 불이 나가지고 다른 것에 옮겨 붙었을 때 있잖아요. 옮겨 붙었을 때게 요때는 다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이연 보편의 원칙이에요. 요건 비담보 위험 있잖아요. 이건 비담보 위험. 요게 요런 게 이제 자연발화 같은 게 비담보 위험이거든요. 비담보 위험인데 요게 이제 건물로 다 옮겨 붙어 갖고 요렇게 이게 불이 다 타버린 거 있잖아요. 요거 이때 자연발화는 보상을 안 하는데 요거 자연발화로 인해서 이 보일러실 자연발화로 인해서 요게 전부 다 화재가 발생해 버렸어요. 화재보험에서 화재는 담보 위험이죠. 담보 위험으로 담보 위험은 파생적으로 발생한다면 손해는 여기에 자연발화로 인하는 것은 보상을 안 하지만 이 자연발화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는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요걸 갖다가 이연 보편의 원칙이거든요. 이연 보편 원칙. 화재보험에서 이연 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이연 보편의 원칙이 적용돼요. 자, 요렇게 하고 문제를 한번 보죠.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을 보호 목적을 나타낸 그 소재지 구도와 용도 화재보험 증권에 네가 기재해야 돼요.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 책임다. 화재로 인했을 때 소방 손해 있잖아요. 불을 끌 때에 그 발생한 손해도 보상을 해요. 이게 소방 손해라고 하거든요. 보험자는 화재의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는 손해는 보상한 책임이 있다. 보험자가 화재의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한 손해 있잖아요. 이것도 보상해요. 이것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동사는 화재보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불에 탈 수 있는 거면 전부 다 화재보험으로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다음 이제 화재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이쪽에. 이게 잘못됐죠.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이쪽에. 다음에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이연 개별의 원칙, 이 이연 개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연 보편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자연발화로 보일러실에서 자연발화로 일어났으면은 그건 보상을 안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건물이 다 불에 타버렸다. 요랬을 때는 보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썼다 이연 보편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이연 개별의 원칙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화재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되죠. 이게 잔존물 처리비는 포함하잖아요. 이거 포함돼요. 이렇게. 피보험자가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물로 보험 목적에 훼손된 손해는 이것도 소방손해, 소방 보상하죠. 이렇게. 불에 탈 수 있는 목적이랑 화재보험 목적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불에 탈 수 있는 목적이라는 다. 이것도 틀린 얘기죠.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이쪽에는. 자, 상법상 화재보험 계약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보험자가 화재와 상당 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상해 맞는 얘기죠. 보험자가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죠.
보험자가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 계약일 경우 그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갖는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갖는 피보험이면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다르다. 이게 소유주가 있고 요게 건물이 있으면 이게 소유주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요만큼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이게 담보권자 있잖아요. 담보권자도 요만큼의 피보험이 이게 있는 거예요. 소유주는 이 전체에 대해서 피보험이 있고. 연소작용이 아닌 여러 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쪽에 있는데 연소작용이나 불에 타버린 거요. 여기에 연소라는 것은 불에 타버린 거요. 연소의 여러 작용 있잖아요. 발열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보상을 안 해요. 요런 그 자연 발화 같은 거 발열이나 발화가 일어나 가지고 요렇게 불에 타버린 거 있잖아요. 전체가 그걸 불에 탄 걸 연소작용이거든요. 그래 연소작용은 보상을 하는데 연소작용이 아닌 열애작용이라는 손해 있잖아요. 보험자가 보상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가 화재 후 소방 또는 손해 후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소방 손해 있잖아요. 요렇게 화재 후 소방을 위해 소방호스에 의해 살포한 물에 의한 보험 목적의 손해는 화재 발생 시 당연히 생기는 손해임으로 포함하고,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한 손해 역시 약정 없어도 보상보험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다 소방손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런 거죠. 뭐, 그 화재가 났으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잠겨 있었고, 옆집을 문 따고 이렇게 옆집 따고 들어가면서 옆집 피해를 줬다. 그런 것들도 다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한 생긴 손해 있잖아요. 이것도 이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다가 손해가 더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들도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소방손해나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있잖아요. 요거는 다 보험 가입금액 이내에서 줘요. 보험 가입금액 이내에서 다 포함시켜갖고 손해가고 이런 거 다 합쳐서 보험 가입금액 이내만 줘요. 이내해야 돼요. 근데 이 손해 방지 비용 있잖아요. 이 손해 방지는 보험 가입금액 초과도 줘요. 보험 가입금액 초과해도 지급한다. 요거 손해 방지 비용하고 이거는 이게 손해를 감소 조치를 하다가 추가로 더 생겨버리는 손해고 손해 방지 비용은 이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내가 손해를 더 추가로 더 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출한 비용이에요. 이건 비용. 이건 내가 추가적으로 요거 손해방지비용은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이거든요. 이건 지출한 비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 있잖아요. 여기는 손해가 더 생긴 거예요. 어떠한 필요 조치를 취하다가 손해가 더 생겨버린 거고, 요거 손해방지 비용은 내가 추가적으로 더 지출한 비용이거든요. 자, 화재 후 소방이나 소방 손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보험가입 금액에서 이내에서 주는데, 그 다음에 이게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도 준다는 거, 요렇게 조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해드렸던 그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요것도 손해가고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소방 손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싹 합쳐가지고 보험가입 금액 이내야 돼, 이내. 이내야 그걸 지급을 하는 거고, 이내에서 지급하는 거고, 손해방지는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도 지급한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요. 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 책임이 있다. 요거 있죠. 맞는 얘기죠. 연소작용에 의하지 아니고 여러 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죠. 이거 없어요. 화재로 인한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물로 보험 목적에 훼손된 손해는 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문 받고 옳지 않은 거 있잖아요. 좀 아리끼리하면 확실히 옳지 않은 걸 답으로 찍으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자, 화재보험 증권은 기재한 다음 사항에 대해 손해보험 증권에다 기재사항이 있잖아요. 손해보험 증권에 기재해야 될 사항 플러스에다가
화재보험 증권에 요걸 더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보호 목적으로 한 때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갖다가 화재보험 증권에 기재를 해야 되고, 동산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동산을 보호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와 상태와 용도 있잖아요. 동산이니까 그 존치한 장소하고 상태나 용도도 기재를 하라는 거예요.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 있잖아요. 그 가액도 그 보험증권에 기재하고, 손해보험증권에는 법정사항으로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각각의 보험계약의 특이항상을 추가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요식증권장 성질하다. 손해보험증권에 있잖아요. 약간 어떠한 것들을 쭉쭉쭉 기재를 해야 되니까 요식증권장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쪽에. 요렇게 조금 이해하시고, 자, 문제가 뭐죠?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할 상으로 옳은 거, 보험의 목적 기재해야죠. 보험계약의 체결 장소는 필요 없죠.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그 다음에 동산을 보험의 목적인데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이거 해야죠. 피보험자나 주소, 성명, 상호는 해야 돼요. 근데 보험계약자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어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있잖아요. 보험계약자의 주소, 성명, 상호는 기재를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답은 가다라 요거죠, 요거.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등 화재보험 증권에 기재해야죠. 동산을 보험을 목적으로 한 때는 동산이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등을 화재보험 증권에, 이것도 맞는 얘기죠.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을 화재보험 증권에 기재, 이게 맞는 얘기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는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지. 기재사항 아니다. 이거 기재해야 돼요.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와 상호, 성명도 기재해야 되고. 요게 잘못됐죠? 자, 그 다음 화재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화재보험증권 교부는 화재보험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에요, 이게. 요거. 그냥 성립요건, 증권은 하나의 증서로서 교부하는 거지, 이게 꼭 성립요건은 아니에요. 화재보험증권은 불요식 증권이야. 요식 증권이죠. 요식. 어떤 특정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화재보험계약 보험가액이 정할 때는 화재보험 기재가 맞는 얘기죠. 건물을 화재보험 목적으로 한 경우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 등 화재주보험 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가 잘못되죠. 기재사항이죠. 이쪽에. 요렇게, 요것도 이게 아니다가 잘못됐죠. 이것도 기재를 해야죠. 요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보험 목적, 이렇게. 집합보험 686조. 집합된 물건을 일관하여 보험 목적으로 한 때는 피보험자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보험의 목적, 그 가족과 사용을 위해도 체결된 것으로 본다.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687도 이게 동전이라고 있는데, 동전은 앞에 있는 조항과 같다는 게 이게 686조 있잖아요. 이거 같다는 얘기거든요, 동전은. 그 다음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있잖아요.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집합된 물건이잖아요. 이게 창고가 있으면 창고 안에 이렇게 물건이 쫙 있어요. 이 안에 물건들을 갖다 보험에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집합보험이라고 그래요. 집합보험. 이걸 집합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이거 집합보험이 물건이 내 것일 수도 있고 내 사용이나 피보험자 내 것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이나 사용인의 물건 있잖아요. 내 가족이나 사용인, 내 가족들의 물건도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것들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족이나 사용인을 위하여 이게 이건 다 내 것이고 이거는 뭐 가족들 것이면 가족들을 위한 보험으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만약에 요거 물건이 중간에 창고에 있으니까 이걸 판매하고 요것도 판매하고 다른 물건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 판매하고 다른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했을 때도 만약에 사고 발생 시 있잖아요. 사고 발생 시에 있잖아요. 이 사고 발생 시에 이 안에 있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사고 발생 시, 집합보험에서 사고 발생 시 있잖아요. 이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요. 그리고 이 물건이 있잖아요. 요 안에 이렇게 딱 특정해 놔버린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것만 보험을 한 걸 특정보험이라는 거, 집합보험에서. 이렇게 수시로 교체되고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다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이걸 총괄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총괄보험. 총괄보험에는 이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 있잖아요. 요거는 그 보험에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하는 거고, 특정보험은 이 집합된 물건 중에 이게 특정되어 있는 물건이고, 총괄보험은 이게 사고 발생 시에 막 판매하고 새로 들어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고 발생 때 현존하는 물건을 전부 다 보험 목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총괄보험이라고 해요. 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한 때는 피보험자가 가족과 사용하는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해요. 이 경우 그 보험의 목적, 그 가족과 사용을 위해서 체결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이것도 집합보험, 총괄보험도 매년 한 문제씩은 나와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두셔야 돼요.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생계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죠. 화재보험자는 화재 후 소방 또는 소방 후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맞는 얘기죠. 화재보험증권에 동산을 보험을 목적한 때는 그 존치와 장소와 상태와 용도를 기재, 이것도 맞는 얘기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걸로 하죠. 잘못됐죠. 자,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예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 가족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죠. 이거 잘못됐죠. 포함되죠.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유가증권은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 화재보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거 오해요. 통화나 유가증권 기준품도 화재보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화재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이 옳은 거. 집합보험에서 피보험자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 목적으로 맞는 얘기죠. 집합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보험을 이게 특정보험이라고 그러죠. 특정보험이라고 그러고 총괄보험 거꾸로 되어 있죠. 보험의 목적이 일부 전부가 수시로 교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보험을 이걸 총괄보험이라고 그러죠. 요게 조금 잘못됐어요. 요거는. 그 다음 이건 좀 잘못됐고, 집합된 물건을 일관하여 보험 목적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에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죠. 이건 잘못된 거죠. 집합보험에서 보험 목적의 일부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를 일부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 집합보험에서 보험 목적에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요게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효력에 영향이 없어요. 이쪽에 대법원 판결에서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집합보험이 있잖아요. 집합보험이 이렇게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어요. 고지 의무 위반이.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 위반된 것만 해지할 수 있고, 해주고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는 거예요. 전체를 해지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게 조금 알고 있으세요. 지금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한번 더 보죠.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을 목적으로 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해서 현존하는 물건 보험 맥락에 포함된 것으로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보험계약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있다.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고 발생 시 이 소유주 있잖아요. 이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보험금 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소유주가 피보험자. 이렇게
불특정 타인에서는. 불특정 타인은 보험 그냥 체결할 수 있어요. 손해가 피보험자 생계약을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그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하지, 고의일 경우는 손해가 피보험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일 경우 있잖아요. 이 고의일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죠. 대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해요. 이거 잘못됐어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그 타인의 권리를 포기하여도 그 타인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다가 못 냈을 때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보험료는 안 내도 돼요. 보험료 이게 잘못됐거든요, 이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집합보험에 하나 7번 한번 더 보죠.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을 집합물을 보험 목적으로 하는 보험, 맞는 얘기죠. 집합된 물건을 일관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이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니죠. 이거 사고 발생 시죠.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걸로 봐요. 집합된 물건을 일관하여 보험 목적을 한 때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포함된으로 본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쭉 보시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보험법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 보험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뭐 보험의 전체적인 총론하고, 화재보험 통치하고, 손해보험 통치하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 손해보험 중에서 화재보험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시험이 손해평가서는 대부분 법 조문하고, 요렇게 법 조문만 좀씩 바꿔서 나오고, 이거 조금 응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법 조문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8점 이상 다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험법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